24년 9월 모의고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준이는 점수 어떻게 됐어? 점수요? 음, 저 몇 개 틀렸어? 풀 시간이 없어서 30번부터 풀었는데 너 와서 풀진 않았지? 네, 아하, 그래. 그래서 아쉽네. 30번부터 풀었다고? 앞쪽은 아예 안 풀었어? 네, 오, 안 돼. 너 앞쪽도 좀 풀어봐야 되는데. 와서 그거 좀 풀지? 그러면 30번부터는 몇 개? 31이랑 32, 1번? 31? 32, 음, 37, 40. 40. 또, 우리 진혁이는? 듣기 들으면서 조금 좋아. 듣기 틀렸어? 아이, 진짜. 중간중간 계속 또, 중간, 그럼 문제풀이도 집중 다 못했다는 거네? 이제 문제 풀이를 집중하면 자, 니네 지금 정시대입반 스탠스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개인마다 첫째, 형준이한테 있어서는 대입학을 꼭 풀어봐야 돼.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형준이는 어느 정도 점수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고3 올라가서 제일 배신감 느끼는 게 사실 대입학이거든. 그러니까 20번부터 물론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20번, 21, 22, 23, 24 중에서 그나마 난도가 좀 있었던 걸 얘기하자면 21번 함축적 의미 추론은 이번 오답률 6이었어요. 6이. 탑10 안에 들었던 문제였고 23번 문제도 3점짜리 최소한 대입학 조 21, 2, 3, 4 안에 3점짜리가 있다면 아까처럼 그렇게 선택적으로 문제 풀 거라면 3점짜리는 꼭 눈여겨봐야 돼. 그래서 23번도 탑10 안에 들진 못했지만 11위. 난도가 꽤나 좀 있었던 내용이었지 않았나. 사실 20번이나 22번이나 24번 같은 경우는 푸는 데 있어서 뭐 사실 어느 정도만 되셨다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문제였지 않았나. 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데이터적으로도 한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글쎄요, 여러분들 그 풀어오신 거를 베이스로 해서 좀 저기 할 텐데 2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1번부터 같이 보면서 각 문제별로 난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학은 꼭 풀어주셔야 되고 진혁이 같은 경우에는 그 70분이라는 시간에 듣기 평가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을 70분 동안 유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이 참 괴로운 게 국어에서 집중력 다 쏟고 수학에서 다 쏟은 다음에 점심밥 한 번 먹고 듣기 평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이미 국어랑 수학에서 털리고 막 이러면 영어라는 과목은 최고 피해자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집중력이 제일 많이 흐트러질 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험 보는 그 시간표만 봐도 그래서 일단 영어라는 수업에서 영어라는 시험에서 있어서의 70분이라는 시간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졸릴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연습할 때는 계속 졸면서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가다가 갑자기 내가 또 시험장에 딱 갔을 때는 막 집중은 되겠지. 근데 글은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집중력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입학 조심하자, 집중력 끝까지 가져가자. 요거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면서요. 21번 함축적 의미처럼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단어 글자 그대로 읽어봤어? 이거 뭔지 알고 있었어? 글자 그대로. from there 뭡니까 이거?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베란다도 어디 나라 말이었다 이게? 아무튼 베란다도 그 이태리식 표기인가? 아무튼 그럴 거고 원래는 영어식 표기는 발코니라고 합니다. 발코니도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실 외쪽에 이제 그 외부 공간이라고 해야 돼? 그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 거기를 이제 우리가 발코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베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베란다로부터란 표현 자체가 이 글에서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베란다로부터 의미 내용도 판단해 볼까? 그들의 관찰은 주로 수행되어집니다. 어디로부터? 베란다로부터 수행되어집니다. 자, 그 베란다로부터 수행되어지는 게 무슨 말인가? 보니 around the, 여기 볼게. turn of 20th century, 20세기의 차례가 되면서 인류학자는 trained in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에서 훈련을 받은 인류학자들은 began to reimagine, 다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the science of humanity, 인류의 어떤 과학이 어떻게 보여야 할지, what과 like의 합성어는 how죠, how. 그렇죠? what으로 시작해서 like로 끝나면 how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서의 과학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또 두 번째, how social science, 이 사회과학이 ought to go out,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go out. 어디 쪽으로? studying cultural group, 이 문화적인 그룹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만 하는지, 진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상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인류학자가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reimagine, 이 정도 의미만 잘 의미 잡고 내려가시면 되겠죠. Some of those anthropologists, 그런 인류학자 일부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 뭐라고? 우리는 should, at least, 적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보내야 한다. significant time, 많은 시간을 뭐 하는데? ing하고 ing 하는데. 관찰하고 말하는데. 누구? people studied, 연구되어지는, 즉 연구 대상인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상상했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이 뭐가 되는 거야? 아, 연구 대상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여기 민족학자가 있죠? 초기 민족학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과 같은 민족학자들은 전형적으로 여행을 하기도 했어. 멀리 떨어진 위치에, 그 위치에서 그 people in question, 이것도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되겠어? 앞에서 얘기했었던 people studied, 연구 대상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즉 의구심이 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먼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spend a few weeks, 한 몇 주 동안이나 몇 주부터 한 몇 개월까지 그곳에서 보냈다 이거야. They sought out,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local western host, 그 지역의 서양 주인을 찾아 이 사람이 who was familiar with the people, 그렇지, 그 사람들과 더 익숙하겠지. 뭐 예를 들어 부족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과 사람들과 익숙한 그 지역 사람 호스트와 찾아가지고 and found, 찾아냈어. accommodate, 숙식 같은 것들, through them, 그들을 통해서. 그들 누구? 그 지역에 있던 호스트. 그러니까 그 부족과 연관된 언어를 최소한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부족들을 연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 뭐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이 어떤 부족 연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숙식 제공도 받고 하면서. 그래서 비록 그들이 did at time, 당시 벤처, 모험을 했지. 근데 community, 그 공동체, without guide, 가이드 없이 거기를 여행하긴 했을지라도,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들은 결국 일반적으로 did not spend significant time,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 그 지역 사람들. 잠깐만. 지금 필자가 얘기한 건 그 연구 대상의 사람들과 연구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직접 풍덩 들어가가지고 몇 주든 몇 달이든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따로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로 보내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지. 즉 따라서 그들의 관찰은 주로 어떻게 수행되어진 거야? 베란다로부터 수행되어진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베란다 의미가 명확해지게 되네. 어떤 의미가 되겠니? 좀 더 직접적인 생활 공간에서 떨어진 곳 아니겠어? 베란다로부터 관찰을 했다는 거야. 그치? 즉,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지역 사람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치? 방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문장.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류학자가 주장하기로는 야, 연구하고 싶으면 그 연구하는 대상에 가가지고
몇 주근 몇 달인 건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한 게 from the veranda였다. 그래서 1번 seeking to build a long-lasting relationship with the natives. 그 지역 주민, 원주민들과의 오래 지속하는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아니, 떨어져서 본다.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참여한대, 집단적인 연구에 자연과학자들과 아니. 이 얘기와 이 실험 내용과 동떨어져 있죠. 종사한대, 자, little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줘서 읽었어야 돼, 그치? 왜? 얘가 부정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접촉 같은 것들에 종사하진 거의 않았다. 정답? 그래서 3번입니다. 누구와? 거기에 연구 대상인 사람들. 이거 너무 직접적 표현 아니야? 3번.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줘서 읽었어야 될 부분은 어디?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 그 맥락에서 정답 3번으로 이루어졌어야겠죠. Cooperating actively with host와의 어떤 local community의 그 호스트와의 능동적인 어떤 협업? 이건 너무 일부만을 따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직접적 시간을 보내지 않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from the veranda가 무슨 뜻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더 넓은 관점을 취하려고 애썼다. 그 원주민들의 어떤 문화, 실험되는 문화에 대해서. 아니. from the veranda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 의미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오답률 오늘 지난 시간부터는 다 했는데 오늘은 오답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41, 42도 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좀 앞에 좀 상대적으로 쉬웠던 문제들 위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2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3번. 첫 문장 한번 보시게 되면 얘도 주제 문제였는데 3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난도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소재의 난도 때문에 3점짜리를 둔 격이었는데 사실 오답률로 따지자 보면 뭐 그래도 못 풀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주제 문제 특성상 이 벗이라는 대조어가 글의 중반부 40%, 40% 지점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필자의 의견이 여기서 명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처음부터 그냥 여기 딱 법 보고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라 베이스를 충분히 읽어 주셔야죠. 읽어 주시고 그 베이스에 뒤집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평가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흐름 문제에서도 좀 보겠지만 이 전형적으로 흐름 문제에 있어서 좀 뭔가 평가원스러운 문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문장 속 장치라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it is much more natural.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놀랍다는 것은 뭐에? 이상한 현상들 같은 것들에 놀라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like 뭐와 같은? 뭐 일식과 같은. 근데 뭐보다 일상적인 현상들. 예를 들어 falling the body 이게 뭐 투신 이런 거 아니에요. 투신이 아니라 bodies가 그 water bodies 해가지고 우리 해안가의 물 전체를 일컬어 water body라고 합니다. water body. 그러니까 어떤 특정 형태의 어떤 큰 틀을 얘기할 때 body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falling bodies and bodies가 물체라고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체와 같은 또는 like succession. 이 단어 무슨 뜻이니? 이거 니네 조금 겉돌지 않았어? 이 succeed라는 단어 있잖아. 성공하다야. 이거랑 맨날 비교대조해서 말하는 거 successive 막 이거 있잖아. 그치? 얘가 이제 succeed인데 원래 썩이라는 것이 아래로의 의미야. 아래로. seed가 고의 의미거든. 가다의 의미. 그러니까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야.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successive라는 단어가 succeed 이런 단어와 어근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얘는 연속적인이고 얘는 왜 성공이고 막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야. 그치? 그게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아래로 계속 간다라는 건 연속성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 succession도 결국 마찬가지로 연속이게 되겠죠. 연속. 물 떨어지는 물체나 또는 어떤 밤의 연속성, into the day, 낮으로의 연속성, 그 다음에 낮에서 밤으로의 연속성, 이런 어떤 일반적인 현상들보다는 일식 같은 거, 그치? 우리가 그 일식 같은 거 막 몇 년 만에 오는 뭐 개기, 일식, 월식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뉴스에도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뉴스가 오늘은 밤 12시니 잠시 후 6시간 뒤에 새벽 6시, 아침이 밝아오겠습니다. 이걸 뉴스화 시키진 않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보다는 우리는 좀 일식과 같은 특이한 현상 같은 것들이 더 놀라움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invented, God, 신을 만들었어. 좀 뜬금없지만 방금 앞에서 얘기한 이 일식, to shock, 충격적이고 무섭고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일식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저걸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깔끔하게 조그맣게 하지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야. 신을 뭐에 대해서? 떨어지는 물체에 대한 신을 얘기하진 않았대. 아까 떨어지는 물체는 뭐야? 일반적 현상이지. 그렇지? 이런 것들의 신을 얘기하지 않자. 그렇잖아. 뉴턴 같은 애들이 사과 떨어진다고 falling의 신이 막 사과를 떨어뜨려서 이질하진 않잖아.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지는 물체 같은 거에서는 상상하지 않았지. 거기에서는 그들이 were so accustomed, 익숙했거든. be accustomed to that. 뭐 한 거에 대해 they did not even notice that. 그것을 뭐 이렇게 주목하지 않을 정도로 익숙했거든. 너무 익숙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소된 용법. 그지? but 근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but 앞의 내용은 뭔가 unusual한 것과 좀 특이한 것과 usual한 것에 보통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전체적인 차이를 두고 있던 글의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식의 예시로 들었고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할까? 밤낮이라고 할까요? 밤과 낮을 낮밤 바뀌는 것의 현상들. 그렇지? 요거에 대한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버티의 내용은 둘의 차이를 충분히 뒀으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읽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The reason for eclipse, 아까 놀랍도록 생각하는 그 이클립스의 일식의 이유가 바로 궁극적으로 뭐와 같지 않는 거야? That of a succession of night and day. 잠깐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밤과 낮의 연속성만큼이나 똑같다 이 말인 거야. 아예 그냥 똑같대. 잠깐만, 일식과 밤낮이 바뀌는 것이 밤낮이 바뀐다고 하면 안 되죠. 밤낮이 그렇지. 전환되는 것이 same하대 이 얘기인 거야. 똑같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 movement of a celestial body. 여기도 나오네. 천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celestial이 하늘의란 말이거든. 하늘의 전체. 천체야, 천체.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얘도 body, 이 물체라고 그냥 보면 돼. 어쨌든 천체라는 것의 움직임이 itself, 그 자체만으로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뉴턴의 법칙, attraction and how, 우리 그 중력의 법칙, 그렇지?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어떤 천체의 움직임과 어떻게 그것이 설명되어지는지, 왜 things falling, 왜 떨어지는지, when let them go,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인다 이거야. 천체의 움직임과 뭔가 물체가 내버려두면 떨어진다라는 방식, 그 두 가지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필자는 할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일식이라는 특이한 현상과 밤낮이 바뀌는 일상적인 현상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좀 봐주시면 됐고, 여기도 있죠. understanding 여기 볼게. 물리학자들에게도 대조 연결사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에게도 뭘 이해하는 것이, 일상적인 걸 이해하는 것이, 습관적인 걸, 그리고 종종 일어나는 걸 이해하는 것이 allows 목적어 목적격보, 우리가 뭐 하도록? 설명하도록. 뭐를? frightening하고 singular, 그러니까 좀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나 단 하나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 이런 어떤 특이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그러니까 밤낮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면 일식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아까 무서움을 주고 단 하나만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어? 특이한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신까지 불러일으킬
그런 특이한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그 얘기를 담당하고 있던 게 몇 번? 4번이었죠. 질문을 취할 필요성. 뭐에 관해서?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할 필요성. 왜? 비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특이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것들을 먼저 가져가 줘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widespread preference, 널리 퍼진 선호도, 뭐 이 신화적인 어떤 설명,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신화적인 설명에 대한 선호도. No. 한계, 뉴턴의 법칙의 한계. 아이 뭔 소리야. 일상과 비일상적인 것들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었지. 영향력, 과학적 어떤 해석, 어디에 현실의 어떤 인지에 있어서의 과학적 해석의 중요성, 영향력, 과학의 해석이 주는 영향력.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에 과학의 설명을 주면 뭔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지. 일상적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 특이한 것들도 설명이 가능하다. 어려움, drawing a general conclusion from the unusual phenomenon.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들의 일반적인 현상, 일반적인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 글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네, 저런 내용이니까 저렇게 정답이 떨어져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서 나도 이해한 거야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그 연습 꼭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법 한번 볼까요? 어법 다 맞았니? 어법은 안 하려고 하다가 정답이 되게 메리트가 있었어. 형준이 안 풀어봤어? 너 그러다 진짜 실수 일어나, 형준. 근데 너 지금 내신 대비 어떻게 수학까지는 하고 있어? 어제 영어 했어요. 어제 영어 했어? 무슨 얘기야? 내일이 영어 시험이잖아. 아, 공부를 어제 했다고? 뭐 필요한 자료 없어? 인터넷 찾아서 23년을 찾았는데 너 그거 선생님한테 차라리 요청을 하지. 너 왜 그래? 실릴 수 있어요. 요청해. 기말 때도 그럴 거면. 알겠어? 선생님한테 요청해. 야, 그 자료 하나 더 뽑으면 되는 건데. 자료 필요한 자료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지? 그런 생각 하지 마. 뭐 내가 정시 대비만 한다 그래서 나 내신 자료 요청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알았어? 계속해. 요청하고. 자, 여기에서는 보시게 되면 1850년까지 첫 번째 국가 to have 잠깐만. 여기서부터 봐야겠다. 영국은 첫 번째 산업 국가가 되었죠. 세상에서. 그리고 1850년까지 첫 번째 국가이기도 했어. 첫 번째 산업 국가이죠. 첫 번째 국가. 뭐 하는 국가? Have more people들을 employ in the industry. 산업의 사람들을 많이 고용한 첫 번째 국가가 된 거야. hav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people 뒤에 pp가 나왔어? 목적격 보험으로 보는 문제구나. 사역동사 have. 그치? 사역동사 have의 특성은 목적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목적격 보호 모양이 있죠. 첫 번째 원형, 두 번째 ing, 세 번째 pp. 그래서 목적어가 능동관계일 때는 원형 ing, 수동관계일 때는 pp. 이렇게 정리해 두신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맞게 쓰인 거고요. 2번 한번 보시겠으면 evenly. evenly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어렵지 않았어. bpp 앞에 사이에 이렇게 evenly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 이거 뭐 안성재 셰프 때문에 even이라는 단어 뭐 전 국민이 뭐 다 알게 된 단어죠. 그렇지? even은 이제 형용사로서 심지어라는 부사에 단독적으로 쓰이는 새도 있지만 형용사로는 고른이라는 뜻이 있지. 그렇지? ly가 붙여서 고르게라는 뜻이야. 그래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다. 부는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 말 되죠? 그렇죠? distribute라는 pp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잘 쓰이고 있는 부사였습니다. 3번. 3번은 이제 뭐 수일치였는데 월에 밑줄이 쳐져 있었고 주어는 섹션 C였어요. 그러니까 노동계층의 대다수의 많은 분야들이 were forced, 강요를 받았어. into the overcrowded slum of large cities. 이 큰 도시에 과밀화되어 있는 이 슬럼가 지역 쪽으로 강요를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뭐 태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월의 수가 누구야? 라는 것을 복수명사로만 잘 보셨으면 3번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던 어법 문제였습니다. 또 역시 4번 한번 보시게 되면 inspired 앞에 and가 붙은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건 결국 뭐다? 병렬 구조다라는 인지. 그렇지? 그래서 manufacturing towns, 생산지역 마을, 북쪽, 영국 북쪽의 생산지역 마을은 제공했어요. Some of the worst example, 최악의 예시들 일부들을 제공했으며 inspired, 영감을 주었어요. Such a socially conscious novels. 얘들아, 얘가 목적어니까 철저하게 inspired는 앞에 provided와의 병렬 구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마을은 첫째, 최악의 예시를 제공했고 두 번째, 그러한 사회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어떤 novels, 귀족들 이런 애들에게 영감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었다라는 의미로서 과거동사 잘 맞게 쓰였습니다. 글쎄요. 정답이 5번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번을 확신하신 친구들은 왜냐면 1, 2, 3, 4번이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 사실. 방금 우리 대충 설명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1, 2, 3, 4번 찍고 정답 다 맞네? 그러면 5번이 정답이긴 하고 넘어가신 친구들은 잘 하신 거야 사실. 왜냐면 확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5번 자체의 문제는 난도가 꽤나 있었어요. 왜냐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비교 문제는 요즘 추세로 나오진 않으니까 밑줄형으로 나오니까 철저하게 whose가 잘 쓰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어순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웃긴 건 똑같이 선행사를 취하고요. whose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수 있는 어순이 주어가 없는 동사의 어순이라든지 이렇게 표기할게. 목적어가 없는 주어 동사의 어순과 같은 소위 노란색 부분만 지금 쓰인 건 따로 불완전한 구조의 패턴이 나오기도 하는 패턴.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패턴에서는 우리가 소위 주어 동사는 나오는데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표기법으로만 보면 뭐 이거랑 구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타동사가 나오고 얘를 지금 다르게 표기해서 그렇지 주어가 따지고 보면 품사가 뭐야? 명사잖아. 그지? 그럼 얘랑 똑같아. 그럼 이어순이 아니라 이어순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명사, 동사 나올 것이고 얘도 명사, 동사로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순 자체는 초반 두 단어가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야? 목적어가 있으면 소유격,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whose를 보고 저 어순이 목적격의 어순, 목적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목적어의 어순을 잘 취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제 자체 문제는 난도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1, 2, 3, 4번의 난도가 떨어져서 5번이라고 이제 확신이 되는 것 뿐이지. 가볼게. 그러면 문장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In South, 남쪽에서는 런던이 있었어. 이미 큰 도시지. 그렇지? 런던이 있다 보여주는 뭐를? 모든 범죄, misery, 비참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그런 남쪽 지역의 어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이미 가장 큰 도시인 런던이 있었습니다. 그 미저리함의 결과가 result from이 한 세트거든. 뭐뭐 때문이다. 그럼 뭐뭐 때문이다. 과밀화 때문이다. 계획되지 않은 성장 때문이다. 뒤에 목적어까지 다 나온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어순은 명사 다음에 whose 다음에 뭐가 바로 나온 거야? whose 다음에 result from만 바로 나온 거야. 뭐가 없어? 명사가 지금 없는 거야. 어순상 지금 틀려먹은 거지 사실. 그치? 그러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비교 문제도 아니고 결국 뭐였던 거야? 주어 자체의 명사, 물론 result가 결과라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 근데 앞에 관사, 어나 on, 더가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result from 명사하게 되면 얘 동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whose는 뒤에 바로 명사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틀린 거구나. 이런 생각. 그럼 얘는 목적격과의 비교 문제도 아니고 뭐였다? 주격 관계대명사의 어순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굉장히 5번은 복합적으로 조금 이제 관계대명사의 어순에 대한 완벽한 좀 이해가 있으셔야지 좀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었나. 그런 문제였고요.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30번이
1위였어요. 1위였습니다. 왜 1위였을까? 정답이 5번이었을까? 그래서 그랬나? 그건 또 아니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소재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익숙하게 쓰는 소재가 또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성적 존재와 뭐 비이성적 존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흐름이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린 모두 생각하길 좋아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뭐로서? rational actor.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름 1위 문제였으니까 뭔가 도식화를 시키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린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좀 careful, 조심스럽고 좀 생각이 많은, 우리 생각 속에 뭐 할 수 있고 뭐 온전한, 타당한, 그리고 어떤 믿을 수 있는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다 동격입니다. 지금 careful부터 judgment까지 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린 이성적인 사람이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We might believe, 우린 이렇게 믿을지 몰라. 우린 일반적으로 consider different point of view and make informed decision.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rational actors에 대한 판단이 동일한 내용으로서 A-로 연결이 되려면 아무런 연결수 없으니까 같은 말 반복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말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1번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린 좀 지식이, 좀 informed가 뭐야? 정보가 많은, 이런 정보에 기반을 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믿어요. 이 말이지.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지 모릅니다. 즉 우리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맞게 쓰인 거죠. 그렇길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but이나 however 쓰지 않고도 이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in fact란 말 자체가. 그치? 사실은 그러니까 우린 이러길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럼 말의 뉘앙스 자체가 어떻게? 뒤집기르지. 그치? 사실은 우린 사실은 predictably, 아마도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as psychologist인 이 사람이 자기 책 속에서 쓰인 주제입니다. 잠깐만. 그럼 뒤집은 내용이 뭐야? 사실은 비이성적 존재야. 비이성적이다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종사하고 있어. 어디에?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 이런 것들. 자동적인 건 막, 그걸 뭐야?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동적이라는 건 그렇잖아. 뭐, 누군가 나에게 뭔가 악의적인 행동을 가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악의적으로 나가는.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악의적이지? 그럼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생각도 그런 거지. 그치? 뭐 하면서 taking the easier path. 우린 지금 비이성적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않으니까 뭐야?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 그치? 생각해보고 뭔가 고심해보고가 아니라. and 다음에 똑같은 내용 반복. conserving mental effort. 그러니까 정신적 노력 같은 것들을 보존하려고 한다는 거야. 보존한다는 거 그만큼 뭐야?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이 말이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주절의 내용이 진짜 내용이죠. 우리들 각각이 주관적인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careful thinker라는 이런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란 뜻이지. 근데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우린 종종 snap judgment. snap이라는 말 뭔지 잘 모르시다면 no real judgment at all. 진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것만 가져가셔도 돼. snap은 뭐냐면 순간에, 잠깐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automatic, reflexive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잠깐의 판단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비이성적이다라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근거들이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반사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거. 두 번째, 순간의 판단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런 내용을 비춰서 봤을 때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는 판단이 충분히 설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렇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 addition은 무슨 연결사? 추가 연결사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반복이 될 거야. 맞지? 그러니까 많은 편견들이 억제를 시켜. 그리고 무시해버려. 억제하다, 무시하다. 둘 중 한 단어만 아시면 돼. 반사적인 어떤 deliberative thought, 이 심사숙고적인, 반사적이고 숙고적인 사고 같은 것들을 이런 많은 편견들이 억제시켜버려. 즉 무슨 말이냐? 직관적 이론들이 또한 방해한다고. 뭐를요? Acceptance,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 이 정확한 과학적 설명의 수용들을 뭐 해버린대? 방해해버린대. 이 근거들도 우리가 비이성적이다라는 근거를 in addition 뒤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지. 뭐 때문에? 진혁아, 편견 때문이야. 편견이 이런 사고들을 억제시켜버리고 그 직관적 이론 때문에. 직관적 이론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 해버린다고? 방해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수용이란 말이 들어가야 방해한다는 말이 같이 겹쳐져서 부정적 의미가, 즉 비이성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 그지? 다 왔어 얘들아. 애들이 5번에서 되게 많이 오답률이 높았으니까 3번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 지금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나 이성적 존재와 비이성적 존재의 이유가 명확하잖아. 그치? 3번까지는 어려운 게 없었을 거야. 근데 이해하는 것은, 잘 봐. More about, 더 많은 것을, 뭐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편견들이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는 거야. 아, 그렇지. 내 생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편견이 나를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것은 can make us, 우리를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subject가 형용사로 무슨 뜻이지? 반영하는 이라는 뜻이야. 반영하는. 알겠니? 형용사의 의미야. 그러니까 덜 반영하게 만든다 이거야. 어디 쪽으로? 오류가 있는 추론으로 덜 반영하게 만든대. 그러면 오류가 있는 추론 쪽으로 덜 반영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으며 more rational, 더 합리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and aware of the problems in other thinking, 다른 사람의 사고의 문제점을 더 잘 인식하게끔 만든대. 뭐 하면 얘들아? 아,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 어떤 편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의 이해가 있으면 뭐 할 거라고? 플러스 될 거라고.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잘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게 잘못된 추론 쪽으로 덜 반영하게 우리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잘못된 추론 쪽으로 덜 하게 되는 거니까 좋게 되는 거잖아. 그치? 좋게 되는 거야. 플러스적으로 가는 거야. 즉 거기에 컴마 찍고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다 똑같이 이어집니다. 더 합리적으로 만들 거고 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인지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더 좋아지게 되는 꼴이는 거네. 그치? 그러면 저 덜이란 표현도 원래는 부정적 표현인데 마이너스적인 추론을 덜 하게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맞게 쓰인 겁니다. 정답 그래서 5번. 그지? 4번에서 저거에 대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틀리게 된다 이거죠. 5번 볼게. 그래서 learning, 배우는 것은 이해를 배워. 뭐 빌트인, 내재되어 있는, 우리 선천성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 내재되어 있는 합리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것이 뭐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적 과정에 대해서, 정신적 과정에 대한 어떤 내재되어 있는 합리성을 이해하는 걸 배우는 것이 또한 도움을 줄 거예요. 우리가 뭐 하도록? 향상하도록. 우리의 뭐 하는 능력?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다른 사람에게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도움을 줄 것이다. 아니. 합리적인 것, 내재되어 있는 합리성을 이해하는 것, 지금 뭘 이해했어 우리가? 비이성적인 것. 위에 있는 내용 4번 문장과 똑같은 내용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4번 문장에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비합리적인 것들을 이해, 내 머릿속에 생각, 마인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편견들이 어떻게 또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뭐 된다고? 문제점으로 가는 것으로 덜 가게 된다고. 그럼 그거랑 똑같이 말하려면 뭐 해야 돼? 내재되어 있는 합리성을 이해하는 거?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합리성이야? 비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것을 잘만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타인이 이해하는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을 잡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글의 내용이었다는 거. 31번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31번.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31번도. 그나마 빈칸 추론 중에서는 31번이 난도가 좀 제일 쉽지 않았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방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나방. There has been 있어 왔어요. 많은 discussion,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어디 위에? 왜 나방들이 are attracted to light? 빛에 매료되어지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진짜 선생님이 진짜 무서운 나방을 본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군대 있을 때 그 보초를 써요. 보초. 잘 그리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보초를 써요. 이게 초소가 있고 2명 2인 1조로 보초를 서는데, 진영아 잘 봐. 진짜 총을 이렇게 들고 보초를 서요. 한 명은 반대쪽을 보고, 선생님이 이제 무기고, 여기에 무기가 잔뜩 있어. 무기고를 보초 쓰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팍. 근데 새벽 한 2시쯤에 여기 빛이 있거든. 빛이. 당연히 여기를 비춰야지. 내가 여기를 봐야 되니까. 그 보초 쓰는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비추고 있었어. 이렇게 비추고 있었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부대는 보통 산 근처에 있어요. 산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초 쓰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 가로등에서 진짜 땅 약간 쾌청한 소리가 나. 땅 이런 소리가 나. 2등병 때였는데, 와 진짜 이거 뒤에 상병 고참이 있어가지고 뭐 무섭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약간 그 날개 소리도 푸드덕 소리야. 진짜 푸드덕 하면서 탕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진짜 이렇게 봤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얘들아, 진짜 조금 오버할게. 참새만한 나방이, 진짜 거짓말, 나 말하면서 소름 돋아. 그 참새만한 나방이 진짜 몸체가 보일 정도야. 꽤나 높은 위치에 있거든. 요 가로등이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데, 진짜 거짓말하는 거지. 한 큰 돌멩이 정도 수준의 몸체에 그 나방은 날개가 되게 커요. 나비도 아니야, 나방이야. 그래서 이게 푸드덕거리는 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막 탕 이게 빛에 자꾸 이제 여기 가로등에 부딪히는 거지. 지 혼자 몸을.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딱 그 얘기죠. 그렇죠? 나방들이 빛에 왜 매료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빈칸이 초반부에 있으니까 그냥 읽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그 합의는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hold that 할 때 hold는 hold 다음에 어떤 물체 나오면 쥐다라는 뜻이지만, 대절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 주장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합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비가 are not so much. 그래, 선생님 이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군대 보초선 얘기를 더 많이 했네. 이 not so much 얘들아, 나레이 법비예요. 나레이 법비. 그러니까 A라기보다는 as B입니다. 이런 얘기야. 나레이 법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not so much A as B.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필자는 B 강조하는 거지 뭐. 나방들에게 B하기 때문에 빛에 매료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빛이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땅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뭐다? 그들에 의해서, 그 빛들에 의해서 나방들이 빈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쌤이 이제 보기를 잠깐 봤는데 1번 warmed 맞게 쓰였겠니? 따뜻해서 가는 거야?
그런 게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왜 하냐면 A와 B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여야 돼? 서로 대립 관계가 돼야 돼. Not so much A as B는 그러니까 A라기보다는 B란 뜻이 있는 거니까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른 것이니 그 서로 같은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의 주제는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매력적인, 매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매료되어진다라는 방향성의 그 특징을 잡아줘야 되거든. B 자리에, 빈칸 자리에. 1번, trapped. 그래서 2번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2번을 고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자고. 그러니까 매료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답 뭐였어? trapped. 가둬지는 것이다 라는 맥락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저거 매력적이야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라고. 그 방향성의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따뜻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생님 이거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좀 웃었어요. 3번 타겟티드 되어 있다. 타겟티드 되어 있다는 것도 어트랙티드와 사실은 동의어인 거야. 그러니까 A라기보다는 B란 뜻이니까 대립 관계가 아니라 이건 똑같은 관계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4번은요. 프로텍티드 보호되어진다. 매료되어지기보다는 보호되어진다. 얘도 말이 좀 겉돌고요. 거부되어진다. 얘도 좀 그렇죠. 5번도.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만 읽어볼게요. 그래서 빛이라는 건 becomes a sensory overloaded that disorients the insect. 그 나방이 되겠죠. 그 나방의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과도한 어떤 감각이 되게 된다 이거야. 그리고 또 뭘 해주는 방향을 상실해주고 보내버리는 거야. send them. 그 나방들을 into 어디 쪽으로? holding pattern. 이 잡아두는 어떤 반복적인 것 하나다가 여기다 가둬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하이퍼더시스 하나의 가설 마시밴드 이론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하나의 가설은 말하고 있어. 데리아라고. 나방들은 이 어두운 영역을 봅니다. around the line. 이 빛 근방에 있는 어두운 부분. 빛이라는 원천까지 가야죠. 빛이라는 원천이라는 것 주변에 이 어두운 영역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head for는 동사야. 어디를 향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쪽을 향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 빛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럼 탈출을 시도는 하네. 그지? 근데 또 다른 이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방은 빛을 인지해. 다가오는 빛을. From the source. And diffuse. diffuse는 이제 퍼지는 거죠. With a dark spot in the center. 이 중앙에서부터 어두운 지점으로서의 그 어떤 전반적인 어떤 확산이 되겠죠. 이 확산으로서 다가오는 빛을 인지한다라고 나방이 인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 그러면 빛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는 나방들은 fly toward 어디 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imagined portal. 우리 포털은 장소, 위치, 상상되어진 어떤 위치 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bringing them closer. 그들을 어디? 그 빛의 원천에 더 가깝게 만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빛으로 향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빛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다가게 될 때 나방들이 그들의 어떤 reference point, 그들의 어떤 참고 포인트는 달라지게 되며 그 나방들은 빛 주변을 어떻게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돌기만 하는 거죠.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포털 위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돌고만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나가려고는 하지만 그의 특성상 나가지 못하게 돼. 돌고만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다? 갇히게 되다. 이 의미로서 일반화시켜 주시는 게 31번 문제 포인트였다는 거.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32번부터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32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잠좀 깨고. 자, 32번 보시게 되면 이제 32, 3, 4번이 사실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탑5 안에 들었던 문제들이거든요. 32번이 5위, 4위, 2위 이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난도가 좀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뭐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9월 모의평가는 24년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상대적으로 6월에 비해서 6월이 워낙 극강의 난이도로 나왔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던, 상대적으로 쉬웠던. 하지만 그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빈칸부터 잠깐 보게 되면 혹시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내려갑시다. 자, one of the factors, 요인들 중 하나는 결정하는 요인이야. The use of technology of communication. 저걸 소통이라고 해석해도 물론 뭐 못 찾을 건 아니었지만 통신 기술을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합니다. Technology of communication은 통신 기술의 사용이야.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요인들 중 하나가 will be kind of investment, 투자래요. Made in equipment, personal. 그러니까 장비나 어떤 개인의 만들어지는 어떤 투자, 이런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기술 쓰고 싶어?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통신기술 쓰고 싶어? 그럼 뭐 받으면 돼? 투자 받으면 돼. Who makes them? 누가 그것들을 만들 것인지, 무엇을 그들이 보상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장비적인 측면 같은 데에서에 만들어진 투자가 일종이 될 것입니다. There is no guarantee. 이게 사실 빈칸 문장이었는데, 두 번째 문장이. 사실 빈칸 항상 그렇죠. 어휘 문제나 그 빈칸 문장 안에 그 부정어가 있게 되면 항상 부정어에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두 번째 문장에 특히나 뭐 맨 밑에 있어도 위에서부터 읽고 내려올 거지만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의 속성에 반대되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줘야 돼. 걔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그게 필자가 얘기하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보장은 없습니다. 뭐 한다는 보장? investment. 그 투자가 will necessarily be, 반드시 being forms of communication. 이 통신의 형태 쪽으로 반드시 오게 돼요. 어떤 통신? 반드시 빈칸한 통신의 형태로서 오게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신기술이, 투자가 그 빈칸한 통신기술의 형태로 올 필요까지는 없대. 그러니까 통신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거든. 누가 그것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근데 그 투자를 한다 한들 이 빈칸한 통신기술의 보장이 오는 것은 아니야. 투자를 한다고 해서 통신기술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꼭 빈칸한 보장이 오는 것은 아니야. 그치? 통신기술에 빈칸한 보장이 오는 게 아니야. 다음 문장에 이제 여기서부터 힌트가 있겠죠. 봅시다. Because the ownership of investment fund, 이 투자자금이라는 것의 소유주가 tend to be in the hands of a commercial organization. 이 상업적 조직 손에 있을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따가 뭐 아프리카의 예시가 나오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에 뭐 광통신망을 설치하고 싶어. 쫙 가로질러서. 그래서 여기 뭐 쓰고 싶은 나라들 쓰라고 이제 여기다 이제 빗대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쫙 가로질러서 통신망을 설치하고 싶어 해. 그럼 이 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보통 누가 되겠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겠지. 그렇지? 그 경험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투자 자금의 소유주 자체가 어디 있는 경향이 있어? 상업적인 어떤 조직 속에 있는 경향이 있어. 있기 때문에 이 현대화가 이 통신 기술의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의 현대화가 only 발생돼 어디 위해서? 잠재적인 어떤 profitability, 이 잠재적 상업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뭐가? 광통신망을 여기다 연결하는 게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상업성이라는 게 꼭 존재를 해줘야 된다고. 상업성이 있어야지만 잠재적 상업성을 기반으로 해야지. 아니 뭐 얘네들이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지? 야 뭐 아프리카 니네 불쌍하지만 내가 불쌍하니까 니네 인터넷 못 쓰니까 내가 깔아줄게. 이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업성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예시가 이제 이 아프리카 케이블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버 업틱 커뮤니케이션 케이블 설치를 예로 들어 봅시다. 어디? 아프리카 대륙 전체 가로지르는. 이걸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어지고 있어. 그 발달에. 하지만 그것의 어떤 수행 구조는 향해져 있을 것이야. 어떤 사람들에게 can pay for access. 그 접근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광 케이블을 쫙 깔아. 그러면 뭐 여기 있는 국가들이 막 이 광 케이블 쓰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돈이 돼야 된다는 거야. 결국. 돈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might wish to use it. 그 광 케이블을 사용하고 싶은 많은 국가들이 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 정보를 위해서 쓰고 싶어하는 그 많은 국가들이 may not only find it too expensive.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또 also 뭐 하기도 해? 접근이 불가능해.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거야. 마지막, 그러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당연해. 뭐가 발달이 이끌어지는 거. 투자 기회. 뭐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수요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저걸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케이블을 까는 그 조직이 돈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수요자인 내가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야, 돈 여기 있어. 고마워. 내가 쓸게. 갖다 쓰게.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통신기술의 기반인데 그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빈칸한 통신기술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니야. 즉 다시 말해 뭐야?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통신기술이야.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수익성이 꼭 있어야만 해 라는 것을 그렇다고 빈칸한 보장. 그런데 수익성이가 빈칸에 들어가 버리면 수익성이 있는 통신기술을 보장하는 건 아니야. 아니, 수익성이 꼭 필요하다고. 그럼 그의 대조격이 누가 되는 거야? 수익성의 대조격이. 단순 수요 아니야? 그치? 그냥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꼭 그 투자라는 것이 꼭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이 얘기가 들어가줘야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여기에는 원래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통신의 형태가 반드시 돼야 될 거야. 그치? 근데 반드시 돼야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 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이게 정답이 돼야 되는데 얘 때문에 반대말이 돼버린다고. 그치? 그럼 얘와 같이 결합이 돼서 얘랑 같이 결합이 돼서 나와야 될 진짜 정답의 빈칸의 정답은 원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답의 반대적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맨 밑에 단어 뭐가 되는 거야? 커뮤니티 디맨드가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성이라는 것의 반대 조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야 될 건 뭐야?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의 반대는 뭐야? 디맨드야, 디맨드. 그게 꼭 수요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통신기술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는 거죠.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수익성 보장 없이 그냥 수요에 따라가지고 그래 니네 써 이렇게 되는 보장은 없다고. 그지? 그래서 이게 좀 난도가 있었어요. 사실 애들이 이제 저 수익성을 보장한다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의미가 도대체 이 글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게 이제 1번이 그래서 오답률이 진짜 많이 나왔죠. 오답률의 거의 대다수가 1번 포인트로서 정답이 됐어야 접근이 됐었는데, 그래서 보면 요구하는 통신이야. 뭐를?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해. 그리고 노력.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통신기술이여야만 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하셨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될 수가 없죠. 수요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정확하게 2번 아니었어? 그치? majority of people이야. majority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통신망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치? 가장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통신망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대. 그러니까 수요를 기반으로 한 통신기술의 보장은 없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이걸 수요라고 말하고 있죠. In line, 선에 있는, 어느 선에? 현대 기준, 글로벌 규범. 이런 거 없었잖아. 기준과 규범, 이런 얘기 아니었죠. employee가 고용하다 말고 무슨 뜻 있죠? 사용하다의 뜻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some of the most advanced technologies.
가장 발전된 기술을 사용할 발전 기술을 사용한다는 보장은 아니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야 돼. 수익성에 기반으로 한 통신 기술이어야지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얘기 나오려면 수익성에 반대되는 말. 그게 수요라고. Promote commercial interest of companies. 회사의 어떤 수익의 이익 같은 것들을 촉진시켜줄 그런 통신 기술의 보장. 아니, 이건 완전 반대 말이죠. 그죠?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요. 다만 그 수요를 다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32번이었습니다. 자, 33번 4위 문제였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내용은 어렵진 않았어요. 많은 오답이 이것저것 나오긴 했지만 뭐 2번도 그럴싸하게 좀 매력적인 오답으로 애들이 많이 찍긴 했지만 글쎄, 인바이팅이라는 단어 1번이 정답이니까 단어부터 알고 갑시다. 인바이트가 기본적으로 초대하는이지, 그치? 초대하는이라는 건 내가 너를 매혹시키어서 오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매력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attractive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몰라서지 않았을까. 자, 첫 번째 갑니다. 빈칸부터 가야죠. And it's not due to necessity. 그것이 필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법이야. 오히려 빈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뭐가 그게 필수성 때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빈칸 때문인 것이다. 그 빈칸 때문인 것이다의 정답의 근거는 당연히 그 남은 두 줄, 세 줄의 문장인데 우린 지금 그 선택적 글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석 연습도 우리는 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해석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 단어 제발 좀, 단어는 진짜 얘들아, 진짜 귀에 피가 나서 딱지가 져서 그게 또 떨어져서 또 피가 나도록 듣겠지만, 진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 니네 그냥 1번 단어 시험 보듯이 그냥 1번만 깨작깨작 써서 단어 시험 보는 시험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의 확장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셔야 돼. 그러니까 느껴지잖아. 인바이팅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1번 문제의 정답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그런 확장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고3 문제에서. 도시의 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어떤 선택적 활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서 the extent to staying activities, 이 머물러 있는 활동의 그 정도가 can often be used, 종종 활용될 수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measuring stick. measuring stick이 이렇게 재보는 막대기 아니야? 그러니까 측정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측정 도구로서 뭐가? 이 머물러 있는 활동의 정도가 측정 도구가 돼. 뭐에 대한? quality of the city. 그 도시의 어떤 특질, 자질 이런 것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기준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어떤 질에 대한 어떤 측정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어. 그러니까 staying activity라는 것이 뭐의 측정 도구가 된다? 퀄리티, 자질이나 공간의 측정치가 된다. 머물러 있는 활동이다. 그래서 많은 보행자들이, 도시 속 많은 보행자들은 누구야? 걸어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are not 반드시 an indication good city quality. 좋은 도시의 자질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꼭 그 도시가 좋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 즉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can often be sign,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지. 불충분한 어떤 transit option, 이 이동, 불충분한 이동 선택 사항의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으며 long distance, 먼 거리의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겠지. 뭐 다양한 도시의 어떤 기능 중에.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데 뭐 교통, 뭐 버스가 한 한 번 갈아타면 갈 수 있어. 그럼 타겠지. 근데 막 버스가 막 텀이 막 1시간, 2시간 있고 막 지하철도 가기 힘들고 막 이러면 에휴, 그냥 걸어가자. 이런 생각 들겠지. 그지? 그러니까 꼭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뭐가 되진 않는다? 좋은 도시의 자질이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staying activity가 결국 그 도시의 자질과 공간의 측정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부연 설명하는 거네. 반대로, conversely, 반대 상황이 언급되고 있어, 얘들아. 진영아?
It can be claimed. 또 이렇게 주장이 될 수도 있어. that 도시가요. 어떤 도시요? 많은 사람들이 not walking, 걸어 다니지 않는 그런 도시가 또 좋은 도시라는 것을 종종 좋은 도시의 자질이라는 걸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주장될 수도 있어. 이번엔 반대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음이 결국 좋은 도시다. 예를 들어 로마가 있는데 로마 같은 도시에서는 large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standing, 서 있거나 sitting, 앉아 있어. 어디? 광장에서. 뭐 한다기보다는 그 주변을 눈에 띄는 곳을 걸어 다닌다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빈칸. 그건 바로 뭔가의 필수성 때문이 아니라 빈칸 때문인 거야. 야, 정답에 있는 거 어디 있던 거야? 밑에 있던 거잖아. 그러면 그놈의 도시가 왜 필수성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도대체 애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왜 그 광장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마련인 거야? It is hard to keep moving in city space. 그 도시 공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건 어려워. 뭐와 함께? 너무 많은 유혹과 함께. 뭐 하겠다는? To stay. 머물러 있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유혹 때문에 그 유혹과 함께 그 도시에서 계속 움직이는 건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도 이 도시, 로마라는 도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여기 그런 거 있잖아. 쌤이 러닝하면서 진짜 이제 나 미국 가기 싫었거든. 나 미국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가봐야 호주 가봤어. 난 영어권 보다는 호주 가봤어. 호주. 근데 미국 내가 러닝하면서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미국 센트럴파크, 중앙공원. 우리도 중앙공원 있지만 여기는 뭐 한 바퀴 뺑 돌면 1.4km밖에 안 돼. 여기는. 근데 난 거기를 한번 뛰어보고 싶어. 그냥 뭐 뉴욕 안 돌아다녀도 돼. 그냥 거기서 그 풀밭에 우리는 풀밭에 무슨 해충 같은 거 있어서 누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막 풀밭에 누워서 잠도 자고 막 진짜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그냥 그 센트럴파크 자체 가만히만 있어도 거기가 너무 좋은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많은 유혹들과 함께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여기 막 그 분위기와 그 느낌 이런 거 막, 그치? 그런 공간에서 계속 움직이기는 어려워. 그럼 이게 다 나온 거잖아. 그러면 뭔가에 내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되는 그 필수성 때문이 아니라 뭐야? 도시가 너무나도 뭐해서? 매력적이어서. 그치? 안 가도 돼, 딴데. 그치?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느니 뭐 관광지를 보느니 안 해도 돼. 그냥 요 광장에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이 건축물과 사람들과의 어우러짐, 그지? 그지? 어디야?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사실, 에펠탑 그거 하나, 뭐 있겠어, 그지? 웅장한 뭐 하나 있겠지. 근데 그 주변 환경과 그 어우러진 그 유럽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잖아, 사실. 그치? 오줌 냄새도 난다고 하지만, 그치? 아무튼. 그래서 거기 있을 이유가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즉, 그 대조로는 너무 많이 있는 거야. quarters and complexes, 단지 같은 것들이. 어떤 단지? 많은 사람들이 walk through, but 걸어다닐. 하지만 rarely stop, 거의 멈추지 않아, stay. 반대로는 너무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둘 다의 공통점은 뭐야? 머물러 있거나 돌아다녀야 될 이유들이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도시의 바로 매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를 니네가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결국 33번. 그래서 내용 자체는 막 어려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보기가 좀 난도가. 그나마 그 중에서도 단어에 포커스를 좀 두시는 게 이 글에서의 핵심이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위 문제였습니다. 34번. 와,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뭐 빈칸 때문에도 그랬겠죠. 철학 관련된 글의 내용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문과 애들이 철학 관련 질문 잘 읽고 뭐 이과 애들이 과학 질문 관련 잘 읽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둘 다 어려운 거야. 그지? 법부터 한번 보고요. 철학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쓴 글은 document가 문서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록하다라는 뜻이야. 그의 글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를? extraordinary clarity. 매우 명확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1, 2, 3, 4, 5번 공통분모 뭐니? 다 뭐야?
명사죠, 명사. 그지? 다 명사. 빈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함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뭘 기록하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벗에 또 기준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부터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사람들은 다른 타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글의 내용. 대절에 주어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그 말은 거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즉,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흔한 말입니다. 하지만 루소에게는 이러한 어떤 의존성이 extended far beyond companionship. 단순히 동료 그 이상, far beyond니까 넘어선 거야. 심지어 사랑도 그 넘어서 확장되고 있다. 이 의존성. 이 의존성이 뭐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그치? 이 의존성이 사랑이나 어떤 동료의식, 이런 거 그 너머로 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루소의 인식. 그러면 그의 글에서는 했을 때 그는 누가 되는 거야, 이제? 루소라는 이제 철학자가 나오죠. 그래서 into the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인간이 되는 어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이나 동료 그 너머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즉 루소의 개념, 한번 인간이라는 개념 한번 봅시다. 루소는 이렇게 믿고 있어.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made,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 그 사람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단순히 육체적 그 인간의 몸뚱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머리 인식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제 태어나면서 얘가 뭘도 배우고 살아가는 관념도 배우고 막 배우겠지, 그지? 그래서 만들어진다고 접근하고 있는. 즉 모든 개인들이 a bundle of potential, 어떤 한 꾸러미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잠재성의 실현이 요구하고 있어. 뭐를? 능동적인 개입을, 다른 사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치? 내가 몸뚱아리만 딱 태어난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지. 첫 번째 부모님이 옆에서 많이 내가 진짜 혼자 나가서 독립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워주실 때까지는, 그치? 우린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얘기로 접근하고 있어. 즉, 타인에 대한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자기 발달은 사회적 과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발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사회적으로, 주변에. 즉, 자기 자족, 자급자족이거든,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인간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한 공상일 뿐이야. 똑같은 얘기죠. 그죠? 즉, 똑같은 얘기, 뭐?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 인간. 되게 많은 시간 루소는 바래왔어. 어떻게? 데디아를. 그러지 않기를 바래왔어. 그것이 그러지 않기를 뭐? 자급자족의 형태가 되기를. 즉 거꾸로 얘기해서 자기 발달은 나 혼자 하기를. 다시 말해 로빈슨 크루소가 was a favorite book.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그가 갈망을 했거든. 뭐 하기를? 자유롭기를. Pains of and the uncertainties of social life. 이 사회적 삶에 있어서의 고통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뭐 하도록? 자유롭기를 갈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루소도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자기 자체도 성격이 E가 아닌 거야. I인 거야. 그치? 집에서 혼자 있고 싶고, 그치? 누구 만나는 거 딱질색이고 막 이런 거야,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자기가 유지했어. 그럼 벗기의 내용은 다시 어떻게 나와야 돼? 루소도 뭘 갈망해야 돼? 사회적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나 저거 안 해. 만나면 안 가질래. 모임 안 할래. 그럴 것을 갈망했지만 결국 다시 뭐야? 인간은 무슨 동물? 사회적 동물이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였네. 이게 무슨 이위야 라는 생각. 안 그래? 해석이 막 미친 듯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의 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뭐야? 명확함. 뭐의 명확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셨느냐 거든. 나머지 한 20%, 30% 있는 글의 내용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돼야 될 거야.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 즉 빈칸이 사회적 동물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상대적이고 집단적인 것에 있으며 and 우리의 진정한 자아라는 셀프는 not entirely within us, 우리 내면에 있지 않아. 자아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내 주변한테 있는 거야.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kindness야 뭐 하는 것이? 루소가 분석한 것이 동정이라는 것으로 아래에서 분석해 본 것이 바로 친절함인 거야. 친절함도 나 혼자 하는 거야? 아니, 주변에 같이 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주셨느냐. 필수성, 뭐에? 철학적 연구의 필수성 아니고요.
우리가 뭐 들어가야 된다고? 사회적 동물이다. To understand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철학 공부의 필수성. No. Development of self. 자급자족. 이거 한 단어 나왔다고 흥분해서 쓰시면 안 돼. 그냥 예시였을 뿐이야. 자급자족의 발달 뭐를 통한 아니 불가능하다고 이거. 3번 shaping of an individual of 이 attachment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얘들아. 사회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될 때 많이 쓰는 장치 중에 하나야. 애착이라는 뜻이거든. 그의 감정적 애착에 의한 개인의 형성. 정답? 애착은 그래서 뭐야? 소셜 라이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주변에 누구, 부모님의 사랑, 이런 거에 애착. 이거부터 시작이 돼서 내가 사회적 동물로 이루어지게, 인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3번이었네요. 4번. 자기 스스로를 의존하는 것, 노력을 통해서. 이것도 자급자족이잖아. 불가능하다고. difficulty, 어려움, 신뢰,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아니, 신뢰해야 된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신뢰해야 사람 된다. 36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순서 추론 문제였고요. 오답률은 3이었습니다. 얘가. 얘도 난도가 꽤나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박스글은 첫째, 박스글은 저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만약 학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축적의 문제라면, 사실을 축적하는 것의 문제라면, 내가 공부를 해? 그럼 사실을 계속 거기에다 쌓아놓는 거야. 그게 문제라면 it shouldn't make a difference. 차이가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 뭐 했을 때 차이가 없어야 돼? We are presented with. be presented with 하게 되면 보다라는 뜻이야. 보다. 나타내어지다 이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보게 되면 정보를 보게 돼. 어떤 정보를 보게 된다면 that's just a little 약간 좀 a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새로운 정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넘어. 그 다음에 완전 새로운 정보. 약간 그렇지? 우리 너머에 있는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인 이런 정보가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면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왜? 사실을 계속 쌓아놓게 되면 내가 지식, 학습이 돼? 그러면 이게 조건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기존에 완전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차이가 없어야 돼. 왜? 사실을 그냥 쌓아놓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학습이라는 개념이 조건이야 얘들아. 지금 가정법을 쓰고 있어 얘들아. 여기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해야 해 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약간 넘어선 것이나 혹은 완전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차이가 없어야 돼. 왜? 싸우면 되는 거니까 계속. 그치? 그 얘기를 박스에서 얘기하고 있고 ABC 첫 문장 읽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 뭔가를 완전히 새로운 걸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however 하지만 요거의 대조관계인지를 보셔야죠. We need to make a larger adjustment to the unit of the patterns we already have.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반복성의 단위 같은 것들에 대한 많은 조정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해. 잠깐만. A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완전 새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더 큰 뭐가 있어야 돼? adjustment가 있어야 된다. 괜히 영어로 썼네? 한글이 더 편한데 여기 봐. 더 큰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뭐랬어? 새 정보가 들어와도 차이가 없는 조건이잖아. 근데 얘는 대조 다음에 새 정보가 들어오면 큰 조절이 있어야 돼. 근데 생각해봐. 방향은 맞아. 그지? 새 정보가 들어와도 차이가 없어야 돼. 하지만 만약에 새 정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더 큰 조절이 있어야 될 거야. 근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절을 하냐 하지만 안 하냐 이게 이 단순 방향성의 그래 세모 단순 방향성으로만 보면 맞아. 근데 그 조절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단순히 세 정보가 있으면 차이가 없어야 돼. 하지만 세 정보를 이해하려면 더 큰 조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더 큰 조절은 어떤 조절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B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 조절은 clearly smallest 확실히 가장 적어야 될 거. 언제? The new information 새 정보가 is only slightly new 약간 좀 다르다면. 언제? compatible. compatible은 뭐야? 양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립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걸로 해석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걸로 해석해도 되는. 그렇지? 요게 해석 자체가 큰 차이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With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양립할 수 있을 때 약간의 정보의 차이만 있게 된다면 역시 변화 조절도 적어야 될 거야. B번에서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을 정도의 새 정보가 작으면 조절도 작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의 존재에서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Each fact, 각각의 사실은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다 분리돼서 각각의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잠깐만. 사실 축적이 기반이라면 새 정보가 들어와도 차이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각각의 정보들은 어떻게 된다고? 왜? 계속 새 정보 얘와 얘가 연관성이 있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새 정보 계속 새 정보가 쌓이면 되는 거니까 각각 분리해서 계속 축적이 되면 될 거야. C번이네. 이 말을 그대로 조건부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C번이니까 조절을 하니 많이 이것도 지금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축적을 기반으로 한 조건 내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었던 건 몇 번? C번이었던 거야. 그래서 뭐에 따르면 connectionist, however. 하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조직화되어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활동의 패턴 속에서 조직화되어 있는 거고 뭐뭐 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우리는 변화시키는 거지. 예전 것을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keep the old material 예전의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so as to 오래된 것들을 변형시키는 거야. 뭐 하면서 adding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일으키면서 그지?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은 다 맵고 짜라는 내가 외국인인데 한국 음식은 다 맵고 짜라고 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나서 한국 음식도 맵고 짠 거 위주로 막 먹었는데 어느 순간 막 평양냉면 막 뭐 슴슴한 음식들을 막 먹게 돼. 그럼 이것도 한국 음식 중에 하나인 거야? 하면서 뭐야? 새 정보가 들어오지? 그러면서 내가 맵고 짜다라는 올드한 정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슴슴한 것도 있구나라고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축적은 따로 이루어지며 하지만 대조 다음에 나온 내용이죠. 대조를 여기서 걸고 있어. 이제 느껴져. 이제 평가원 측에서도 봐봐. 여기 봐. 연결사를 직접적으로 문두에다가 ABC 문두에다가 however, for example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막 내세우는 연결사는 이제 없을 거야. 이제 앞으로도. 아니 둘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연결사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둬?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however 하고 그냥 살짝 그냥 퐁당하고 여기다 담궈 놓는 정도로 대조를 놓을 거야. 이 방향 전환도 여기랑 연결시켜줘 아셔야 돼. 알겠니? 요게 이 짧은 한 문장 자체는 박스글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기에서 대조를 거는 거야. 여기에서 안 걸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활동의 패턴으로 나오게 돼서 대조 다음에 그냥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개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게 뭐 나와야 돼? 새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올드한 정보들은 뭐 하는 거야? 변형시키는 구조인 거야. 드디어 이게 나왔다. 이 새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올드한 것을 modify, 변형시킨다라는 것을 이어주시면 되는 거였네. 그치? 자, 그러면 보자. 새 정보가 작으면 조절도 작게 돼. 지금 이 얘기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 정보가 뭔가 간단한 것들, 그지? 뭐 예를 들어 아까 먹는 거 얘기도 했지만 뭐 어디 나라를 가면 이런 거야라는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기도 하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살짝살짝의 변화. 그러니까 그 새 정보가 작으면 조절도 살짝살짝 일어날 거야. 뭐 전화를 가면 더럽대 해서 딱 하는데 깨끗하기도 하네. 여긴 또 더럽기도 하네. 하면서 이렇게 작은 조절도 일어나면서 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정보가 크면 어떻게? 더 큰 저기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둘 다 B나 A나 새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조절도 일어날 거야 라는 말이 있는 건데 이 대조라는 연결사를 찍고 있으니까 둘 중에 누구부터 얘기해 줘야 돼? 얘부터 먼저 얘기해 주고 대조 걸고 큰 얘기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 어떻게 가자? CBA로 가자. 이렇게가 정답이 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B와 A의 관계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절이 작으면 작게 조절이 돼, 크면 큰 조절이 일어나게 돼. 대조가 있으니까 B 다음에 A일 거야. 이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근데 C번으로 박스끌 뒤에 연결될 수 있는 조건부로 볼 수 있었느냐. 그리고 대조의 연결사가 두 번째 문장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박스에 할 얘기는 C번 첫 문장까지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3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7번도 이거 탑 10도 못 들어갔던 문제야 사실. 근데 애들이 평가원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대조 그룹이거든. 이따가 이거 37번도 그렇고 38번도 그렇고 39번도 그래요. 심지어 40번도 그렇습니다. 요양문의 whereas 와 같은 이런 것들이 비교대조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거든. 봐봐 여기 generally 네모칸처럼. 우리가 글의 초반부에 generally 이따가 39번에 normally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는 표현 얘기는 우리 선생님이 이제 글을 쓰는 조건부 중에 진영아 중요한 거. 우리가 글을 일반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일반화는 어디로 가기도 해? 구체화로 가기도 한다고 해. 이렇게 가야 해, 글의 내용이. 내가 A는 B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일반화시켰으면 왜 A가 B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거꾸로 뭔가 구체적인 얘기로 글을 시작하게 되면 걔는 다시 어떻게 될 거야? 글을 일반화시켜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건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하나의 글의 구조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양괄식 구조라고 하지 그걸. 그치? 글의 주제를 초반부와 후반부에 둔 것을 양괄식 구조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글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일반적인 것에서 물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가거나 구체적인 걸로 시작했으면 일반적으로 가거나. 그치? 그러면 일반적으로라고 말을 시작했다는 건 이 글을 이따가 뭘로? 구체화로 가겠다는 거야. 그럼 보자. 일반적으로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health and what animals want to exist. 여기까지. 밀접한 연관성. 건강과 what animals want. 이 동물들이 원하고 있는 것 사이에 있어서의 이 일반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왜? Wanting to obtain the right things. 올바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과 wanting to avoid the wrong ones. 잘못된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것. 그것들이 두 가지 것들이 다 주요 방식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keep themselves healthy. 자신들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려는 주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건강이라는 것과 동물들이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의 밀접한 연관성이 일반적으로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건강하려면 건강한 것도 먹어야 되지만 건강에 안 좋은 것을 피하기도 해야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they can preempt. preempt는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선제. 그것들은 바로 선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최악의 것들을 최악의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선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 있었니 없었니? 아직 없었어. 그지? 그러니까 they가 뭔지에 대한 전제가 앞에 나오진 않았죠. 그죠? 그럼 잠깐만 여기에서 나온 것은 뭐 하기도 해야 돼? 적절한 것을 원하기도 해야 되고 얻기를 원하기도 해야 되지만 틀린 것, 잘못된 것을 피하기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그러면 최악의 것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선제의 행동은 A일까 B일까? 라는 생각. 그걸 해야 돼. 이게 비교대조군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최악의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 조치하는 건 뭐야? 잘못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지. B. 되니? B 가볼까? 동물들은 표기해볼게. 얘를 B라고 하자. 동물들은 진화해왔어. 많은 다른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자신의 건강을. 그리고 나서 다시 얻었지. 일단 뭐 하게 되면 mean damage. 손실을 일단 입게 되면,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면 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다시 되찾으려는 다양한 방식들로 진화를 해왔다. 그러면 아까 이건 뭐겠어? 이건 다치고 나서 그걸 여러 치료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건 뭐야? A가 되겠지. A가 뭔데 아까? 뭐 하는 거? 적절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 그지? 그럼 however, 하지만 동물들은 똑같이 good, 잘합니다. be good at, 뭘 잘해? dealing with, 다루는 걸 잘해. 치료, 부상이나 그런 질병 같은 것을 다루는 걸 잘해. 뭐 하기 전에? They even happen. 그 부상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다루는 걸 잘하는 건 뭐야? 예방이지. 아, 여기서 뭐야? B가 되는 거지. 그치? 아, B가 되는구나. 그럼 대조 다음 B가 나왔네? 그 B의 부연 설명은 A가 돼야 되겠네? 그럼 대조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 B, C, A.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여기에서 나왔던 몇 번? 3번이었죠. 그죠? B, C, A. 그래서 쌤이 A, B, C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당 먼저 나오고 대조로 B를 설명한 다음에 부연으로 B를 가면 되겠다 라는 설명. 그치? 이것 때문에 사실 2점짜리 이유가 이런 거에 있었죠. 그죠? 방향성이 너무나 단조롭고 충분히 어렵지 않았다. 38, 39도 간단하게 가볼게요. 흐름상. 이게 왜 비교대조군이었냐면 이거였어. if not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먼저 앞에 뭔가 그랬을 때의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질 내용이 언급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로봇은 might endless, 끝없이 지 스스로를 쫓을 거야. 뭐라기보다는 블럭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쫓고 있을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가 조건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에 내용에 대조군을 but however 대신 쟤를 쓴 거야. 오케이?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보도록 하고요. 사람들은 빨리 가볼까? 사람들은 어떤 로봇공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근본적인 것들이 구별하는 능력, 자기 스스로와 다른 실체, in the environment, 환경 속에서 자기와 다른 실체를 구별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지는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코딩 수업할 때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 뭐 마우스를 집어서 저 책상 앞에 갖다 놔. 그러면 이제 그 코딩이라고 하죠. 뭐 이거 손가락을 쫙 펴서 근데 뭐 어디를 이용해서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걸 잡는다라는 개념도 모르니까 접근해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막 다양한. 근데 인간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in the environment. 그래서 without such ability. 그런 나와 외부의 어떤 차이, 구별이 없으면 이 어떤 목표적 행동 같은 것들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실체의 구분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 예시로 든 게 이메이징부터 뭐가 나와?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로봇을 불락쌓기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예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 해설지 있으니까 지금 방금 읽었었던 거 뭐? 나와 외부의 환경의 실체를 구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로봇과 블럭 쌓기의 그 블럭을 구별이 되었을 때 자기가 그 로봇이 스스로 블럭 쌓기의 능력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5번의 내용에서 뒤에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실체가 어때야 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스스로만을 쫓을 것이래. 뭐라기보다는 블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너의 로봇이 종사하고 있을 거야. 뭐? 계속 순환적인 거. 순환적인 게 뭐야? 도돌이표야, 도돌이표. 즉, circular를 뭔지 모를까봐 self-centered,
자기중심적 행동 위주로 결국 뭐 할 거야? 종사하게 될 거야. 그 자기중심적 행동은 will drive it away from the target. 그 목표가 되거나 혹은 외부적인 목표 같은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게 될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로봇이 지 스스로만 쫓는 거야. 블럭을 외부적인 환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떨어져 있다라는 내용은 몇 번? 5번이었다. 사실 1, 2, 3, 4번 뒤에 내용 읽어보시면 해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뭐로 이루어져 있다? 나와 외부의 실체를 구별하는 해야 그 블럭 쌓기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쭉 이어진 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38번이 그 난도에 비해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었고 39번은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히려 38번이 오답률 7위였고 39번은 3점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탑10 안에 못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39번. 얘도 비교 대조군이었거든. Unfortunately, 불행히도 어떤 규모로 정확성, 어떤 똑같이 정확성 most useful to protected areas management. 불행히도 이런 곳에서 뭐 규모나 정확성, 어떤 프리시즌도 정확성이라는 뜻이야. 가장 유용한 뭐 하는데 이 보호 구역의 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 규모의 불행히도 앞으로의 미래는 not only premises to be unprecedented 설레 없었던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it promises to be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히도라는 대조군을 뒤쪽으로 해서 역시 앞뒤 내용의 대조군을 찾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결국 불행히도 결국 어떻게 되다? 전례 없던 일과 예측 불가능한 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얘도 간단하게 갈게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게 되면 내용이 여기서부터 볼게요. This traditional inherently logical approach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었던 이런 전통적인 물려받은 논리적 접근 같은 것들이 높은 수준을 요구해. 예측 능력에 있어서의 높은 수준을 요구해. 그리고 그 예측은 must be developed. 발달되어져야 할 거야. At appropriate spatial and temporal scale. 어떤 공간적, 시각적 그런 규모, 적절한 공간 시각적 규모로 발달되어져야 할 거야. 종종 뭐야? 집약적이 되면서 near term. 거기에 거의 근접해서. 그럼 잠깐만. 여기에서 그러면 4번의 디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야? 예측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예측이 뭐야? 발달도 되어야 한다는 거야. 시공간적 규모로서. 그치? 이것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생각해봐. 불확실성이 involved in predict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에 포함되는 불확실성을 한번 예시로 들어봐. 잠깐만. 그럼 지금 여기 예시 들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앞에서의 예시는 높은 규모의 예측 능력에 더불어 발달까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예측성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 플러스를 디스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플러스의 예시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예측성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근데 뭐가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어. 그치? 예측의 플러스의 내용인데 불확실성? 이게 논리적 단절인 거지. 그치? 정답 그래서 몇 번? 불행히도는 4번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4번을 여기다 박스글을 4번에다 넣어야 된다라는 식으로의 접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번 앞뒤 내용의 논리적 단절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깨치할 수 있었느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40번. 이것도 오답률이 되게 40번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생각보다. 이게 탑10 안에 들었던 문제였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동물의 cries, 울음은요. 동물의 울음소리들에서 각각의 울음소리, 콜은 다양한 어떤 메시지들을 A한다. A번, 1, 2, 3, 4번 보면 다 동사죠. 이는 제한돼 있어. 수가. 가능한 메시지의 수가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동물들이 막 예를 들어 뭐 다양한 소리를 내죠. 우리도 뭐 동물 선생님도 쇼츠에서 동물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막 이제 막 울음소리에 따라서 막
얘가 배고픈지, 뭐 졸린지, 뭐 그렇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낼 건데, 근데 그 수가 그렇다고 뭐 얘가 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각 음역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한계치가 존재한다. 반면에 이게 비교대조군이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지? 평가원이 좋아하는.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만들어내 뭐 무한정의 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 뭘 사용하는? 그 구별되는 소리, 일련의 소리를 B하는, 그 구별되는 소리의 B 한 세트를 사용하면서 어떤 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동물 vs 인간이었어, 결국. 얘는 제한적이고 얘는 뭐하다? 인간은 다양하다. 뭐 이 정도, 그치? 이 정도로 잡아두시는데, 다양한 메시지를 사용하는데 그 수가 제공돼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요, 시간이 아쉽네.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볼까요? 인간의 어떤 말은요, 달라요. 울음소리가. 다양한 어떤 종들의 많은 방식으로, 다양한 종들의 울음과는 좀 달라요. 다른 동물들.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모든 동물들은 사용을 해. one call, for one message를 사용해. 그럼 나왔네. 얘네들은 다양한데 뭐가 되어 있다고? 메시지가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양은 해. 그래서 as a general principle of communication, 이 소통의 원리로서 한 콜, 한 메시지야. 그러니까 소리 하나에 메시지가 하나밖에 전달이 안 돼. 이건 뭘 의미하냐? 그 가능한 메시지의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제한되어 있다? 한 콜, 한 메시지. 뭐 그 얘기. 만약 새로운 메시지가 to be inclined system, 그 동물들의 소통 체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새로운 소리는 has to be introduced to, 또 도입이 역시 소개도 되어야 해. 야, 나 이거 이렇게 할 때 울 거야? 라는 설명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tens of sounds는 수십 개의 어떤 첫 소리들은 소리들의 이후에는 어려울 거야. 만들기가. 새로운 어떤 구별이 되는 소리를 새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야. 제한적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또 그 소리들을 기억도 해야 돼. 다음번에 그 필요할 때마다 또 기억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제가 못 알아들으면 땡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렇게 제한돼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인간의 소리는 만들고 있어. 뭐를? 원리 원칙들을 조합하는 것에 대한. 규제된 수의 소리를 into 끝없는 수의 어떤 메시지로 뭘 해? 조합하는 수인 거야. 그래서 그 수십 가지의 소리가 있는데 그 수십 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있거든. 뭐 A부터 Z까지의 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A, B 조합이 있을 거고 A, C 조합이 있을 거고 이 조합만 30가지 소리를 조합만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메시지가 전달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야. 다양하다. 그렇지? 그럼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에게는 각각의 소리에 다양한 메시지가 존재를 해. 그치? 메시지가 존재는 한다야. 그러면 나타나야도 사실 맞고요. 그죠? symbolize, 상징화하다도 나쁘지 않았어. 그죠? distort, 왜곡시킨다는 확실히 아니다. 그치? 다양한 메시지를 각각의 울음소리가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표현한다도 괜찮고. 리코드, 기록한다? 이거 좀 아쉽다. 그치? 이 정도로 잡아둘 수 있겠네요. 그러면 3번 빼고는 뭐 다 나머지 않았어. 뭐 3번 빼고는 그럴싸했습니다. 자, 갈게.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끝없는 소리의 메시지를 만들어내. 근데 그 다른 소리의 무슨 세트? 빈칸한 세트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메시지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돼야 되겠어? 한계가 있는 그 메시지의 다른 소리들을 조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세트의 그 다른 소리들을 어떤 세트를 사용했냐? 첫 번째, 유한한, 고정된 아니고요. 복잡한 소리 아니고요. 참신한 소리도 아니죠. 뭔가 새로운 소리의 개수도 한계가 있다고 했어. 그지? 보편적인 것도 아니야. 보편적이고 픽스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건 획일화시키는 거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야. 30개의 소리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41, 요즘 42번이 8위였기 때문에 정답만 찍고 갈게요. 42번은.
41, 2번 글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라는 말과 일상적인 용어는 다르다야. 처음에서는. 그치?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용어는 우리가 그냥 직설적인 그 내용 표현에 있는 거고 시는 뭔가 그 함축적 의미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 단어 안에 들어져 있는 의미. 그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다른 카테고리의 언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던 거였고 B번도 어디 있었죠? 아, B번이었구나. 이게. 그치? 하지만 그런 포에트리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카테고리의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건 이제 that to true achievement of the poet. 이 시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진정한 성과의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 즉 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쭉 얘기하다가 여기 한번 보시면 in much same way 이거를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보셔야 돼. 봐봐. 여기서부터 볼게. 시인은 기술적으로 artfully 기술적으로 조작을 해. 똑같은 원자재를 조작한다고. 자기의 언어로. 뭐 are used in the everyday speech.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자기의 언어의 원자재들을 조작해서 쓰는 거야. 시인들의 특징이잖아. 그치? 할머니의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뭐 약간 옛날에 뭐 독립운동가들이 썼던 시들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뭐 신이 가져다 주신 우리의 뭐 독립을 의미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어쨌든 이런 자신들만의 언어로 일상 언어를 바꿔서 쓰는 거야. 즉 자기의 기술이 find a new possibility.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야. 뭐 자원. 이미 in the language. 그 언어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자원 속에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라는 그냥 일상 용어를 그 의미 안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시의 역할인 거라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영아.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디? seashore.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become so accustomed. The sound of waves. 파도의 소리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들은 no longer hear it. 그걸 들을 수 있어 없어? 아니, 바다 사람들은 그 파도 소리를 못 듣는다고. 찰싹 이 소리 못 듣는다고.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도 become 뭐 한다고?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민감합니다. 이게 틀린 거죠. 우리도 뭐하다? 저 사람들이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우리도 소리를 못 듣습니다가 나와줘야지. 둔감합니다가 돼야 되겠지. Flood tide of the words. 단어의 홍수. 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홍수. 수백만 가지의 단어들. 일상에서 쓰여진 단어에 우리는 둔감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로 이어지셔야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어였다. 그래서 42번 정답은 C번이었다. 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듣기 평가부터 오늘 하도록 할게요. 오늘 듣기.